예를 들어 당직이셨으면은 주치 선생님들은 담당 선생님들은 집에 계시다 이제 나오세요. 당직 의들은 대부분 환자 상태를 계속 평가하면서 주변에 이제 전화를 돌리죠. 대학 병원마다 전화를 받는 그런 콜폰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연락을 가야 되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보낼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한라인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나온 이제 수련을 받은 병원이나 그런 데로 보내면 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원래 건드는 거 아니라고. 응급 환자를 보내면 그쪽도 응급인 거거든요. 그럼 언제 나중에 엄청 혼나죠. 너 때문에 뭐 여기 병원이 난리가 났다.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제때 보냈다. 그 얘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후산여성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방승현 원장입니다. 최근에 되게 바쁘셨다고 했는데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기저기에서 이제 119에서 오시는 응급 환자분들도 많고 명절에도 저희는 항상 뭐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막내다 보니까 조산 관련해가지고 네. 최근에 당직 서실 때 네. 케이스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조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다 교수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대학병원 자체도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지금은 조산을 해서 아기가 나왔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혹은 아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기 호흡을 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대학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직접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분만하기 전에 산모님을 보내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직접 연락을 다 드려서 모든 원장님들이 총동원이 돼요. 이 산모 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분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더 끌 수 있으면 주스를 끌어서 거기서 이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산모님은 분만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고 아기라도 이제 보내서 혹시라도 아기가 안 좋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데 산모님들도 정상적인 자연분만을 하시거나 제왕절개를 하시더라도 정말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산후 출혈은 정말 초응급 상황이에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희가 웬만하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장비를 동원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응급이잖아요. 그렇죠. 초응급이죠. 예를 들어 당직이셨으면은 주치 선생님들은 담당 선생님들은 집에 계시다 이제 나오세요. 당직 의들은 대부분 환자 상태를 계속 평가하면서 주변에 이제 전화를 돌리죠. 아는 교수님, 아는 선생님, 뭐 친구 누구나 다 전화를 돌려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얘기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연락을 다 돌려요.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들도 우리가 지금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산모한테 119 타서 알아서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산모도 있기 때문에 아기나 산모가 분명히 갈 때는 무조건 저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아기 상태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다 이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던 분이고 두 분 다 한 32주에서 34주. 한 분은 이제 조기 양막 파수가 돼서 이제 양수가 터져서 조기 진통이 있어가지고 항생제 쓰면서 이제 수축 억제제까지 같이 쓰고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조기 진통으로 수축 억제제만 쓰고 있던 분인데 조기 양막 파수 환자 산모님의 경우에는 산모님이 버티다가 결국은 너무 힘들다 해서 봤더니 아기가 거의 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제왕절개해서 아기를 꺼내고 나왔는데 아기도 너무 작았고 아기가 울지도 않았고 축 처져서 나왔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창백했어요. 창백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파래지거든요. 소아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올라와 주셔서 인공삭관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응급 상황이어서 소아과 선생님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고 산소호흡기를 이제 짜면서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저랑 마취과 선생님이 같이 가셨어요. 원래 주치 선생님은 이제 수술을 마저 끝내셨고요. 가는 동안에도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가지고 특별히 문제는 없이 지금은 인공삭관 한 것도 뺐고 기도삭관 한 것도 빼고 잘 있다고는 했고요. 수축 억제제만 맞고 있던 산모는 다행히 뭐 양수도 좀 풍부했었고 아기도 좀 잘 큰 상태였거든요. 그분도 이제 수축이 나중에는 걸렸는데 그분은 좀 여유가 있어서 다 주변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고 다행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자리 하나가 남아서 아기를 낳아서 보내주면은 받아주겠다 해서 그때도 똑같이 이제 아기를 제왕절개해서 꺼내고 근데 그때는 아기가 너무 잘 울고 움직임도 너무 좋고 몸무게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기도삭관 없이 산소만 마시면서 이송을 해서 이제 잘 날짜 지나서 퇴원을 했어요. 방금 얘기하신 두 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모가
입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네, 제 경험상 30주 넘어가거나 혹은 만삭일에 가까워서 조기진통에 걸리면 솔직히 오래 못 끓어요. 만삭일에 가깝게 양수가 먼저 터지는 경우에는 못 끄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떤 분은 20주에 양막 파수가 된다든지 초기에 진통에 걸리신 분들은 한 달 넘게도 입원하시죠. 20주 정도에 입원하셔서 아기 날 때까지 입원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입원을 하는 이유가 네. 산모를 지켜보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뭐 안정이에요? 일단은 약물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안정은 집에서 취하셔도 돼요, 솔직히. 아무 조치도 안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조기 진통이 검사를 통해서 나왔다 혹은 양막 파수가 확인이 됐다 그럼 무조건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24시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이상하면 오셔야 되거든요. 전화로는 몰라요. 막상 배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조기 진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산모는 조기 진통이 그려져요. 근데 아픈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맹장. 그러니까 그 염증 때문에 조기 진통이 온 거예요. 산모님들은 항상 지켜봐야 되니까 여행 가실 때 꼭 말씀을 하라고 해요. 제가 아는 친구나 선배나 있으면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병원을 찾아가라. 외국은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시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찾아봐서라도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대학 병원마다 전화를 받는 그런 콜폰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연락을 가야 되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보낼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한라인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받으시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사정해서라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어레인지 못 하신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요즘 아기를 낳아서 보내는 거 말고 산모님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든 어레인지를 했어요. 이제 제가 나온 이제 수련을 받은 병원이나 그런 데로 보내면 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원래 건드는 거 아니라고. 응급 환자를 보내면 그쪽도 응급인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청 혼나죠. 너 때문에 뭐 여기 병원이 난리가 났다. 저는 감사하죠.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이제 귀에서 피나도록 욕 먹고 나중에 가서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제때 보냈다. 그 얘기는 이거는 정말 대학병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제때 보냈으면은 뭔가 대학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조치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존심이나 내 실력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판단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엄마들은 마음이 좀 굉장히 일단 표정도 안 좋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변도 저희는 대변도 병시에서 보시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수가 흐르니까요. 배에 힘을 주면은 한번 오시면은 정말 많은 간호 인력도 투입이 되고 또 원장님들도 매번 소독해드려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힘들지만은 근데 산모님이 제일 힘들죠. 왜냐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예측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최대한 그래도 산모님이 할 수 있는 일단 자기가 뭔가 이상하면 금식부터 하세요. 금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정해지고 검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정해져요. 산모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뭔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은 금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뭘 먹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약을 먹고 있고 내가 어떤 질환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원래 다니던 병원 가시면 상관없는데 갑작스럽게 응급하게 다른 병원을 갔을 때 내가 임신 몇 주든 내가 무슨 질환이 있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의료진한테 자기의 모든 정보를. 그런 거를 꼭 스스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